1587년 북아메리카 동부의 작은 섬. 영국의 존 화이트가 정착민과 개척한 식민지 로어노크가 있었습니다. 불과 3년 뒤 정착민 115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마을 그리고 나무에 새겨진 단어 CROATOAN 크로아토안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을 남기고 도대체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4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역사상 최대의 집단 실종 사건 로어노크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6세기 말 유럽은 신대륙 개척 경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은 앞다투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였고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영국 역시 식민지를 갖겠다는 야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1585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지원을 받은 월터 롤리경은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의 작은 섬 로어노크를 개척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개척 시도는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원주민과의 갈등, 식량 부족, 그리고 황금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정착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로어노크에 자리 잡은 이유는 사실 스페인 세력 견제와 해상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받았고 해적 활동 대비에도 유리한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옥한 땅이나 황금 채굴은 기대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1587년 윌터 롤리는 이전 로어노크 탐사에 동행했던 친구 존 화이트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남녀와 아이들을 포함한 115명을 다시 로어노크로 보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진짜 마을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도는 역사상 최대의 집단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587년 여름 로아노크에 도착한 두 번째 정착민들을 반긴 것은 해골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신대륙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인이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버지니아 데어로 놀랍게도 존 화이트의 외손녀였습니다. 그렇게 식민지는 번영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곧 닥쳐왔습니다. 존 화이트는 주변 부족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계좌비를 위해 탐사하던 정착민 한 명을 저기로 가득했던 원주민들에 의해 잃고 맙니다. 위협을 느낀 정착민들은 영국으로 돌아가 도움을 청하자고 설득했지만 당시 선장이 이를 반대합니다. 선장 시몬 페르난데스는 정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며 귀환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 행동에 대한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기술에 비해 항해는 대자연의 커다란 위협에 동반했기에 이를 반대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1587년 말 존 화이트는 영국으로 돌아갔으며 미국 땅에서 최초로 출생한 영국인이자 존 화이트의 외손녀까지 영국인 115명이 로어노크에 남게 됩니다. 그는 몇 달 후 정착민들에게 식량과 인력을 싣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당시 스페인과 전시 상황이라 혼란에 빠졌고 존 화이트는 영국의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590년 드디어 로어노크 섬으로 돌아온 존 화이트.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너무나도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로어노크. 그곳은 유령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을에는 사람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피자국도 쌓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흔적을 지운 듯 사라져 있었죠. 그는 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울타리에 새겨진 글자 CROATOAN 크로아토안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또 다른 나무에는 CRO라는 크로아토안을 유추할 수 있는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처 섬 크로아토안과 원주민 부족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정창민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주했다면 왜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115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존 화이트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 정창민들에게 그는 원주민이나 외부 세력의 공격에 의해 강제로 이주를 해야 하거나 실종을 겪을 경우 몰타 십자가를 남겨두어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 표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 표식이 없다는 것과 허물어진 집과 마을을 봐서는 그들이 다급하게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했죠. 그런데 왜 존 화이트는 그들을 찾지 못했을까요?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폭풍이 몰려와 많은 시간 수색을 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종된 자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400년 넘게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주민에게 공격당한 것이다. 정착민들이 적대적인 부족의 습격을 받은 거라는 주장이 있지만 현장에서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주를 한 것이다. 정착민들이 크로아토안 부족이나 다른 부족과 동화되었다는 설입니다. 실제로 몇 세기 뒤 유럽인과 섞인 듯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식량 부족과 질병 때문이다.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인해 생존할 수 없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근거는 빈약하지만 115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불가사의한 힘의 개입을 의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의 과학자들은 DNA 분석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일부 정착민들이 근처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흔적이 조금씩 나오기도 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답을 내리지 못한 로어노크 실종 사건, 여전히 최대의 미스터리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115명의 정착민, 그리고 단 하나의 단어, 크로아토안.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크로아토안 원주민과 함께 살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비극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신비한 기록 보관소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역사와 신화 속 사라진 기록과 금지된 진실들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